예, 그러면 계속해서 민주당의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죠. 안민석 의원이 제 옆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앞서 저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시 수사가 정치 보복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당의 입장이 혹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혹시 안민석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제가 정치하면서 제 신조가 내 아버지 죽인 자 아니면 용서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 불구대천재 원수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용서가 바탕이 돼야 근데 된다. 전제가 사과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스 이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기 거 아니라고 부정하다가 이거는 엄연한 수사에 의한 팩트로 예.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는 게 확인이 되어서 지금 구속이 된 게 그 결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없는 상태에서 풀어준다. 그러면은 이런 과거의 범죄를 이렇게 함부로 용서하는 것은 내일의 더 큰 범죄에 대한 용기를 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청와대에서도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때도 사과와 반성이 먼저다고 했지만 사실 없었는데 했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도 그것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했다고 예, 그렇게 그 얘기를 알고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하고는 좀 따르고요. 좀 전에 김기현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벌써부터 승자의 오만이 아주 묻어납니다. 그러니까 승자는 그런가요? 겸손해야지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데 며칠 되지도 않았잖아요. 예. 저렇게 오만해서야 제대로 나라를 이끌어 갈 수가 있겠는가. 저는 분명히 머지않은 시간 내에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그게 오만하게 되면 실수하게 됩니다. 실수를 바라시는 건 아닌가요? 제가 바란다고 뭐 실수하고 안 하고 그랬습니까마는 항상 우리가 정치할 때 이겼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고 겸손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김경수는 안 되고 MB는 되고 저렇게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저거는 오만의 발로죠. 안민석 의원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하면 김경수 지사도 사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둘 다 안 된다는 건가요? 저는 일단 범죄 자체가 저는 차원이 좀 틀리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혐의였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 관용과 용서의 전제는 반성과 사과 반성과 이거라고 사과가 돼야 봅니다. 된다. 어떤 죄의 경질이 아니라요. 네. 예. 그리고 왜냐하면 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대통령이라고 봐주고 전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국민들을 속인 것은 봐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뭐 김경수 전 지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관련된 얘기도 없고 뭐 요청도 없지만 이른바 호사가들의 입에서 혹시 두 명을 다 그렇게 사면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무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퉁치기 정도의 고려는 할 수가 있겠죠. 예. MB 사면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 단순전히 어떤 정무적인 그런 차원입니다. 특별사면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니까요. 네, MB와 김경수 전 지사를 포함한 예. 저희 쪽에 지금 감옥에 있는 분들, 사면이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함께 동시에 패키지로 이것을 푸는 예. 함께 동시에 사면하는 정무적인 판단은 대통령께서 고려할 수 있겠다. 단 그거 역시도 대통령의 예.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관련해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를 약 5분 정도 들었는데요. 안민석 의원님 얘기도 이제 일단 여기까지만 듣고 네. 다른 얘기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쇄신 관련된 얘기인데요.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2030 지지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잘 쇄신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지금 평가가 있고 당내에서 예. 갑론을박하고 있지만요. 제가 보는 이번 비대위 인선은 두 가지 면에서 예.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파격적이다. 어, 파격적이다. 파격적이다. 네, 26세의
여성을 비대위원장 공동으로 임명하는 이것은 굉장한 파격입니다. 그다음에 2030을 전면에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비대위원들을. 20, 30대가 많죠. 이건 그냥 파격적이다. 그리고 저희들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반성하고 혁신하고 단결하고 지방선거 가는 이 네 가지 단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거 상당히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파격적이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요. 예. 근데 비대위원장 인선 과정에서는 성급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말하자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 날 대선 마치고 그 다음 날 비대위원장을 최고위원회에서 선임을 했고 윤호중 의원으로 그다음에 목요일 날 의총에서 인준을 받으려고 했는 추인을 예. 받으려고 한 건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급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사실 치열한 그래서 이렇게 탈이 논쟁 난 겁니다. 끝에 네네. 나와야 이게 되는데 그렇게 정해놓고 논쟁을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콩볶아 먹듯이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이렇게 후다닥 해칠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처절하게 반성하고 그다음에 이 책임져야 될 사람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책임을 지는 건가요? 책임도 자유로울 수가 없죠.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럼 부적절했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이것을 의총에서 충분하게 글르고 또 당원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러한 쿠킹의 시간이 예. 2, 3일 동안 필요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너무 성급하게 순서를 바꿔서 이런 비대위원장 결정하다 보니까 어떤 절차상에 명분이 약하면은 아무리 좋은 결과라도 뭐 별로 그다지 좋은 결과라고도 보지 않는데 결과도 좋지 않은데 절차상에도 하자가 생겨버리니까 당내에 이런 분란이 생기게 된 건데 어쨌거나 이것도 빨리 좀 수습을 해야 빨리 됩니다. 수습을 해야 된다. 네네네. 사실은 이제 제대로 개혁을 하려면 밑에까지 다 가야 제대로 개혁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잠깐 여쭤보면 안민석 의원님은 대선에 패한 이유가 결정적으로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첫째는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를 담아내지 못했고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더 개혁적이어야 된다고 심판이요. 보십니까? 아, 그럼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이나 뭐 어떤 물론 잘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촛불이 만들어준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촛불은 검찰 개혁하라, 언론 개혁하라, 재벌 개혁하라, 교육 개혁하라 네 가지 광장에서 들었던 근데 예를 들어서 언론개혁 문제만 놓고 봐도 언론개혁 관련이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법안을 준비했었지만 유엔에 관련 단체에서도 반대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과격하게 나갔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에 대한 반성도 나온 저는 바가 개혁이 실패한 있습니다. 원인이 예. 타이밍 때를 놓쳤다고 봅니다. 내용보단 타이밍의 문제였습니다. 네, 바람 불 때 연 날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정권 말기에 바람이 잦았는데 어떻게 연이 날려지겠습니까? 개혁은 권력 초반기에 하는 겁니다. 그 예.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검찰 개혁도 지지부진했고 언론 개혁도 거의 손대지 못했고 교육 개혁 이건 한치도 나가지도 못했죠. 이런 거에 대한 실망.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예기치 않았던 부동산 이 문제, 예. 이 광풍 이거 불면서 정파를 초월해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자기 세금 더 많이 두드려 맞는데 화가 나는 것이죠. 예. 이러한 민심이 이제 표출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민주당이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희들이 다 반성을 해야 되고 예. 이렇게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전국을 많이 돌았거든요.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너희들 180석 몰아줬는데 한 게 뭐냐 그거거든요. 민주당은 처절히 반성을 해야 되고요. 과거에 특히 이제 근데 제가 지도부였던 분들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네. 제가 듣는 얘기랑 약간 또 결이 달라서 뭐가 그러니까 틀립니까? 일부에서는 너무 개혁적인 목소리만 내다가 이런 검찰 개혁도 무리하게 하다가 사실은 윤석열 당시 총장의 충돌, 추미애 장관의 충돌이 이른바 중도층에서는 반감을 샀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언론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개혁은 사실 민주당이 뒤로 이제 후퇴를 했죠. 그래서 중도층의 목소리를 너무 받아들이지 못하고 강성 지층에 끌려다녔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지금 안민석 의원님은 개혁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면타당한 예. 말씀인데요. 검찰 개혁 실패한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사람을 잘못 썼고요. 예. 윤석열이라는 윤석열. 사람을 잘못 썼고요. 지금은 당선인이죠. 예, 잘못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검찰 개혁 역시도 우리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걸 했었어야 예. 되는 겁니다. 초기에 했더라고 그러면은 저는 성공하고 순항할 수 있었을 거라고 타이밍의 보는데 문제였다. 예, 저는 뭐 타이밍의 문제라고 보고 그 당시에는 국민들의 염원이
나라를 한번 바꿔보자. 나라도 나라를 만들어보자. 그 바람이 확 불 때 개혁을 했더라 그러면은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 바람이 잦아진 그런 상태에서 이 연을 날려고 하니까 예. 바람은 없는데 연은 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저는 대선의 아쉽습니다. 민주당의 패인을 어디서 보는지 하고 그러면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져야 될지 사실은 패인을 분석하고 반성하는 데서 개선의 방향이 결정되잖아요. 그걸 좀 여쭤보려고 말씀을 지금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거 뭐 비대위 이러니 저러니 싸울 때가 아니라 지금은 반성을 해야 되고 반성을 해야 그런 된다. 반성의 토대 위에 비대위가 세워지고 혁신을 해야 되는데 반성은 하기 전에 예. 비대위로 먼저 가버린 거죠. 일단 요거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 이성대 기자가 경기는 시작됐다 그래서 경기도지사 얘기했는데 의원님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온 얘기를 보도해서 본 바가 있었어요. 출마하실 생각이신가요? 여론조사는 그렇게까지 인상을 구기면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제가 계속 1등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선 패배 이후에 경기도만은 꼭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민주당의 미래가 있고 차기 대선에서도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예. 그 목소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반성하면서 또 위로하면서 경청하는 시간을 가지고 예. 최종 결단의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출마하시는 분들이 최종 결단을 하겠다, 고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지금처럼 예. 경기도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유승민 같은 분을 떨어뜨린다는 거는 저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오만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제가 참을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